얼마 전 동네를 걸어가고 있는데 왼쪽 도로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공을 잡기 위해 뛰어가는 어린아이를 발견했고 저는 너무 놀라 아이를 도로 바깥쪽으로 세게 밀어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는 막았는데요. 저도 당시 함께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까졌고 아이도 살짝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에게 아이가 다쳤다면서 병원비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이후에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해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번호 차단을 하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끊임없이 병원비를 달라고 괴롭히고 있는데요. 제가 선의로 베푼 행동이 왜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 없는 이 아이의 엄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담자분은 굉장히 좀 좋은 마음에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아이를 좀 밀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치료비 내놔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담자를 향해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뭔가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돈 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런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하면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주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수차례 계속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도 또 그 다른 번호로 바꿔서 또 전화를 한 사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한 내용에 만약 협박성 발언이 있다고 하면은 공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돈을 달라라고 이제 금전의 요구를 함께 하면 이제 공갈죄가 성립을 하는데 공갈죄를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다면 일반적으로 좀 처벌을 받는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협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물이나 이 재산적 이득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제가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모텔을 지나가다가 모텔에서 불륜이 의심되는 남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그 상대방 여자를 찾아가서 당신 나한테 돈 안 내놓으면 이 사진을 가족들한테 유포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실제 건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예, 2018년 부산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 부산지방법원은 공갈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면 안 되는데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광고 대행 회사가 있었죠. 예,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무단으로 전단지 배포한 거는 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하고 계약을 하면 내가 무단으로 광고한 거를 시청이나 경찰서에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박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갈죄는 이렇게 협박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방이 재물이나 또 재산적 이득을 건네줄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를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갈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 아닌지에 대해서 판례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뭔가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다쳤으니까 아이가 다쳤으니까 돈을 달라, 우리 치료비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런 경우에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계속해서 문자를 보고 연락을 보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규율되게 됩니다. 예,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불안하게 상대방의 심정을 만드는 문자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부호를 계속 보낼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돈 받을 사람 권리자인데 굳이 계속 얘기해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였을 경우에 처벌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 출신 공정화 법률에 의하면은 내가 돈 받을 권리자가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설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 출신 공정화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게 됩니다. 일단은 뭐 협박성 발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돈 내놔라,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해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고 본인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찻길 바깥쪽으로 아이를 밀어낸 건데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머니의 연락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가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에 대해서 그냥 아예 보지 않은 척을 했다라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 일에 엮일 일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상담자분이 이렇게 아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갔다면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봤을 때 혹시나 문제가 없을까요? 예,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내가 차라리 구하지 않을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안 구했으면 내가 또 처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구를 구해줄 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법률상에 당신 구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은 누가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계약상 경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기가 경호할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럼 구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서 구해줄 의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구호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구하지 않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담 주신 분들도 어떤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민법에서는 긴급피난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다쳤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만약에 구하지 않았으면 더 크게 다쳤겠죠. 그런 과정 중에 아이를 구해준 거기 때문에 긴급피난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그런 행동을, 뭐 아이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긴급피난이라는 것이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구해서 아이가 설령 좀 다치고 지금 아이의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조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은 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상담자분의 행동은 참 잘하신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